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어제는 그렇게 무서웠는데 오늘은 또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습니다. 이젠 빠지면 분위기 따위에 휩쓸리지 않고 무조건 세일이다 외쳐야 하는 국내 증시가 된 걸까요? 유동성의 힘은 가히 대단합니다. 어제 5% 넘는 급락분을 용수철 모드로 하루 만에 모두 만회한 코스피. 포인트 3개로 오늘장을 압축해봅니다. 먼저 포인트 1, 코스피 하루 만에 5,200포인트 회복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국내 증시. 이 K증시의 위력을 실감하고 용감하게 급락장에서 뛰어든 어제의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 참 잘하십니다. 어제 5조 물량을 오늘 모두 다 좀 수익이 나셨을 것 같은데 거래 대금이 지금 570조 원에 달하고 투자자 예탁금이 106조 원을 돌파하며 지수도 유동성도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를 달리고 있는 우리 시장. 사실 1월의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팔랐으니 2월은 어느 정도 좀 속도 조절이 있겠지 싶다가 나온 1일 6% 넘는 급등.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는 분석에 개인들의 유동성이 강하게 받쳐주니 2월도 우리 어나더 레벨의 지수 상승 한번 기대해 봄직한 걸까요? 오늘 새벽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한 팔란티어의 어닝 서프라이즈 바톤이 내일 AMD로 무탈하게 넘어간다면 우리 내일 또 한번 반도체, AI, 전력, 로봇, 우주항공 중심의 상승 기대해봐도 좋은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급등을 보고 내일장이 더 기다려집니다. 자, 포인트 2. 내일장, 외국인의 매수 양상의 연속성을 보이는지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4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한 외국인.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외국인 얼마나 무섭게 팔았나요? 2달여 만에 11월 이후 처음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를 통해 3조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어제까지 3거래일간 무려 7조 원의 매물 폭탄을 던지더니 오늘 다시 돌아온 외국인. 오늘장 삼성전자의 10% 급등을 견인하며 폭풍 매수 모드로 전환을 했는데요. 과연 한동안 매수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5거래일 만에 외인기관 동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자, 포인트 3. JP모건 코스피 상단 7,500포인트로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간 전망을 발간했던 글로벌 증권사들이 잇따라 코스피의 상단 밴드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글로벌 IB 중에서도 가장 높은 목표치를 내놨었던 JP모건이 기존 6,000포인트에서 7,500포인트까지 그 상단을 또 한 번 높여잡았는데요. 코스피의 낙관 근거로 전자닉스의 실적 개선을 꼽고 있는 글로벌 IB사들. 메모리 가격 급등이 전자닉스의 이익 전망치를 지금보다도 40% 넘게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두 기업이 또 MSCI 한국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다 보니 지수 전반에 상당한 추가 상승 여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논리인데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 지수 상품 사서 올 한 해 마음 편하게 투자해도 좋은 걸까요? 잠시 후 이 부분에 대한 정답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마감 물량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5,101포인트에서 출발했던 우리 시장 상승폭을 무난하게 확대를 하면서 장중 고점 부근 5,270포인트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10% 내외의 종목만이 하락세를 보이며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가 4% 넘게 급등하면서 선물 가격이 상승하자 작년 4월 이후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매수 사이드가 발동됐던 코스피 지수. 오후에도 무난하게 상승 탄력을 잘 유지하나 싶었는데 마감 직전에는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합니다. 현재 시각 6.2% 급등. 이대로만 마감을 한다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로 종가를 형성하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닥 일중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대비 상승폭은 아쉽지만 그래도 장 마감 직전에 다시 한번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3.7% 급등, 1,139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거래소에서 7조 원 넘게 매도 폭탄을 던졌던 외국인 4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했죠. 6,1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기록해주고 있고 거래소를 향한 기관의 1조 원 넘는 무려 1조 7천억 원 넘는 대량 매수 정말 오랜만입니다. 1월 15일 이후 약 보름 만에 처음이네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쌍끌이 매수 5거래일 만에 유입이 되고 있고 코스닥을 향한 기관의 매수는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나요? 개인의 ETF 자금 물량이 기관 금융투자로 집계되고 있는 모습 속 오늘도 기관 어제의 매도 하루 만에 매수로 전환을 해주면서 코스닥 시장을 향한 기관의 매수 7천억 원 넘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파이널 콜로 오늘 장을 정리해봅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해보죠. GL리서치 박창훈 대표 그리고 유한타증권 송태현 차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 장도 오전장과 오후장을 나눠서 특징 섹터, 종목별 흐름 점검해보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어제는 박앤셀 데이였습니다. 어제의 하락처럼 다시 한번 또 하락의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보죠.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의 강한 매수 속에 무려 10% 넘게 급등, 16만 원 안착 시도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90만 원 돌파하네요. 8.6% 급등 중에 있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도 반도체 소부장 쪽은 사실 오후 들어서 장 마감 가까워져서 살짝 탄력 측면에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견조한 상승 흐름 보이면서 9% 가까이 급등, 관련되어 있는 HPSP 쪽이나 오늘 일제히 장비 쪽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오늘 오전에 강했죠. 세트랙아이, LK삼양, 한화시스템을 중심으로 순환매가 강하게 펼쳐지면서 스페이스X 그리고 XAI 합병 기대감을 또 오늘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봇주는 지금 오후 들어서 살짝 탄력 측면에서는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빨간불 견조하게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대표 주자로 뉴로메카, 오림PTS,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하루. 이렇게 지수 상승 속에 굵직한 주도주가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테마성으로 지금 자산주 쪽에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오늘 같은 지수 상승에도 삼표시멘트가 2연상을 기록했고요. 경방, 하림 지주까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테마주 성격의 자산주까지 상승하고 있는 하루입니다. 오전장에서의 질문은요. 한화시스템을 향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인의 매수 기조 속 신고가를 경신한 한화시스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AI 기업 XAI의 합병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한 우주항공 종목들이 일제히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시스템은 우주 모멘텀에 더해서 방산이라든지 조선 쪽도 지금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죠. 방산 수출 비중 확대되고 또 필리조선소 수익성 개선이라는 두 가지 핵심 동력이 유효한 한화시스템. 사실 올해 실적 굉장히 퀀텀 점프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다면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기에는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박창훈 대표님. 한화시스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지주사 한화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가 현 시점에서 29.39% 거의 상한가에 한두 호가 정도 밀려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화시스템은 사고 싶어도 못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한화시스템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거의 상한가 부분에 들어가가지고 내일 추가적으로 올라가 주면 좋겠지만 어제 우리가 워시 쇼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시장은 급등 아니면 급락 이런 변동 성장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겁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한화시스템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자분들의 관점에서 바이앤홀드 측면에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장중에 한 10% 이상 조정이 나오면 저는 그때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화시스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본적인 방산 외에도 우주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조선 모멘텀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선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는 기업이죠. 이로 인해서 최근에 이런 실적 추정치 자체도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내년도 영업이익 3,088억, 전년비 108% 이상의 성장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탑라인 또한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고 특히나 이제 오늘의 상승은 스페이스X 이제 추가적인 XAI 인수 이후의 IPO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실리면서 우주 모멘텀이 강화가 되었다는 측면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하나의 지금 김승현 회장이 연초에 찾아갔었던 곳이 제주 우주 항공센터였죠. 거기에서 이제 위성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기존 캐파를 월 2기에서 8기까지 늘리는 부분이고요. 이거에 연율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거의 100기까지 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주 항공의 키를 가지고 있는 자체 위성 제조를 하나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 이게 특징적인 부분이고 방산 쪽에서는 군용 무전기, 즉 2차 양산뿐만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항, 천공, 실적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올해 실적으로서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군 위성 이런 부분은 수출까지도 같이 그 군 감시 정찰 후속 위성 쪽으로 같이 우주 쪽으로 탑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방산이기도 하지만 우주 쪽으로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필리조선소 지분 60% 가지고 있는 가운데 26년도에 흑자 전환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된다는 부분과 전체 도쿠 중에서 이제 2개 도쿠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작할 수 있는 연간
척수는 대략 한 개에서 두 개, 한 1.5척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을 지금 대략 한 최소한 10개 이상으로 지금 늘려나가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필리조 선수가 저 선수 인수까지도 미국 내에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력 확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박자, 즉 조선과 방산, 우주 삼박자를 모두 고루 갖춰가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고 오늘 반응이 세게 나왔던 거죠.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지금 29.28% 올라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무조건 질러서 사야 돼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질문 많이 한다고 혼났는데 이건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자문 한번 저한테 해보시고 해주셔도 돼요. 네. 자문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영역에서 일단은 지켜보시고 장중에 최근 같은 변동 성장에서 10% 이상 조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 분할로 담아가자라고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익이 너무 좋다. 아웃퍼폼 충분한데 지금 구간에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 10% 조정 나올 때 접근을 하고 지주사 한화는요? 지주사 하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긍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주사 하나는 근데 하나 좀 그렇죠. 다 올라요. 다른 측면에서 긍정적이에요. 하나가 인적 분할하잖아요. 네. 인적 분할하면서 하나가 가져가는 게 아. 어디죠? 지금 말씀드렸던 방산, 조금 우주, 결이 항공. 다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더해서 조선해양 가져가고요. 에너지 케미칼 가져가고 금융까지 가져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신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레저, 이런 호텔 이런 쪽을 가져가기 때문에 알짜배기는 그냥 하나가 다 가져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당연히 하나 같은 경우도 긍정적이라 만약 오늘 둘 중에 하나를 꼭 사야 된다면 저는 하나 손 들어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조금 덜한 네. 한화를 접근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들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해서 3자 회담이 지금 4일에서 5일 정도에 개최가 될 것이다라는 속보가 들려오면서 와 건설기계 쪽, 재건 쪽 종목들 일제히 상한가 진입에 성공을 했고요. 대모, 전진건설 로봇 상한가, HD현대건설기계도 지금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 모습, 관련 종목들 강한 시세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동시효과 상황 진입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후장으로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증권주도 오늘 스페이스X 투자 이력이 있는 미래에셋 증권을 중심으로 삼성증권, 하나투자증권이 강한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관련 종목들 미래에셋 증권뿐만 아니라 벤처투자 그리고 세아베스틸 지주, 나노팀 같이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도 시세 강하게 내주고 있고요. 이 세 종목을 어떻게 묶지 고민을 하다가 AI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엔비디아와 손잡고 이제 기판 납품하기로 한 삼성전기 그리고 LS일렉트릭 써도 전기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오늘 전력 쪽 동반 시세를 분출하는 가운데 어닐링 수소 쪽 이제 선전공단 쪽에 이제 장비를 납품하는 HPSP 고사양 쪽에 장비를 납품하는 HPSP를 세 개로 묶어 한 대 묶어 AI 모멘텀으로 유효한 섹터로 정리해봤습니다. 기존 주도주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까지 방산 종목들 그리고 조선주, 동반강세,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오후 들어서 조금 더 시세를 강하게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장에서의 질문은요. 삼성전기냐, LX 일렉트릭이냐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급락장에서도 느껴졌던 삼성전기의 저력, 오늘 상승장에서도 또 한 번 발휘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은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매수 관점에서 볼 때 엔비디아의 반도체 기판을 공급하는 모멘텀이 붙은 칩을 만든 삼성전기를 볼까요? 아니면은 전력 부족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고공행진하고 있는 LS 일렉트릭을 볼까요? 그러니까 질문의 결이 지금 빈집을 공략할까요? 아니면 무섭지만 주도주를 계속 공략할까요?가 되겠습니다. 송태현 차장님. 무난한 선택을 한다면은 삼성전기를 할 것 같아요. 사실상 삼성전자와에 대한 이 주가의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다는 점, 그리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관련돼서도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고 전자 대비 삼성전기는 아직 각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부담감이 좀 덜할 테니까 전기에 대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저의 선택은 LX 일렉이었습니다. 사실 전력기기 관련돼서 이제 포커스가 조금씩 글로벌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더 갈 것이 조금 더 많이 기대가 되는 이런 네. 섹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력기기 관련돼서는 사실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글로벌적으로 조금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빅테크 관련돼서 전력을 이제 생산을 해내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라, 경매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AI에 대한 구축에 있어서에 대한 전력의 중요성은 다시 한 번 더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관련된 섹터 내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이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나 LS 일렉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에 대한 이 부분이 많이 개상이 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높았었는데 그것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그 이후부터 움직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섹터 내에서도 이제 최선호주가 무엇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효성중공업에서 LX 일렉으로 조금의 이런 최선호주가 변경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LX 일렉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른 변압기들 업체들 대비했을 때보다 배전반의 리드 타임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올해 나왔을 때 그 수주가 바로 실적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실적의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더욱더 많다는 점이 이러한 최선호주로 변경이 될 수 있는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캐파 증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변압기 관련돼서 이제 부산 쪽에 1,000억 정도에 대한 이런 캐파 증설을 진행한 부분이 있었었고요. LS 파워솔루션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 총 캐파를 7,000억에서 한 8,000억까지 변압기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부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수주에 대한 부분을 바로바로 생산으로 연결을 시켜낼 수 있는 이러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에 대한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더욱더 많지 않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더 수급이 많이 붙는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LX 일렉트릭이 삼성전기도 물론 신고가를 뚫었지만 더욱더 강하게 뚫은 만큼 LX 일렉트릭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리는 말 계속 주목해보는 게 유리하겠다. LS 일렉트릭 제시해 주신 가운데 박창균 대표님도 똑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LS 일렉트릭이십니까? 삼성전기십니까? 어느 정도 답정너 아닌가요? 그런가요?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둘 다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저는 LS 일렉트릭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주도주의 힘은 꺾이지 않는다. LS 일렉트릭 계속해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21분입니다. 동시호가 상황으로 기분 좋게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지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전날의 급락분을 모두 만회한 K증시의 저력 놀랍습니다. 와, 코스피 7% 급등 마감 예상되면서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이제 5,300포인트까지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입니다. 5,302포인트에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형성되어 있고요. 코스닥도 이에 질세라 조금 더 힘을 내며 4% 급등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 먼저 살펴보죠. 재건 관련 종목, 건설기계 쪽이 막판에 이제 지금 속보가 들려오자 상승폭을 일제히 확대하면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뭐 실적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은 없습니까? 일단 시장에서 이제 실적보다도 이런 모멘텀으로서 움직이는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에 따른 합의, 3자 합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강하게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죠. 이제 그 아부다비에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이런 종전 회담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속보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다시피 어느 정도 구체적인 가시안 이런 부분이 좀 나올 수가 있다는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도 어제 나와 있는 뉴스 체크를 해봤더니 러시아 공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17명의 민간인이 사망을 했고 지금 뭐 회담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도 지금 현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아파트 공습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회담 결과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그래야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실적 베이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게 되면 관련해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관련돼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먼저 움직이는 흐름인데 항상 이제 공식이잖아요. 뭐 HD 붙어 있는 HD 현대건설기계, 현대 에버다임, 뭐 대동기업, SY 스틸텍 그리고 SG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미팅했었던 쪽에서는 SG 같은 경우가 에코스틸 아스콘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실증 사업 자체를 진행을 해가지고 고속도로에 이미 그 시공 자체를 완료를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이런 쪽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올해의 실적 턴어라운드 플러스 이미 시공 자체도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 이런 부분이 좀 SG가 열어두고 있어서 저는 SG 쪽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뉴스가 업데이트된 이후로 상승의 연속성을 보인다면 그때 가서 좀 기업 중에서도 이제 숫자가 찍히는 기업 선별해봐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팔란티어가 아주 놀라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밤사이 뉴욕 증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이 되면 AMD가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그 가운데 나온 삼성전자의 10% 넘는 슈팅과 반도체주들의 약진. 과연 내일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뭐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확률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전자나 아니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시성은 계속적으로 더욱더 상향 조정되고 있고 더 좋아진다는 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들이 어디 딴 데로 수급이 갔다가 다시 회귀가 쉽게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러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그냥 바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것들이 가장 편안한 선택이 될 수가 있을 텐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보다는 소부장 쪽에서에 대한 접근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오버퍼폼 하겠다라는 이러한 이제 이 의지 때문에 소부장들을 더욱더 많은 부분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결국은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시가총액 상위의 반도체가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들이 결국은 수급적으로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스피가 5,300까지 가게 됐고 그리고 코스닥이 이제 1,500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는 ETF가 무분별적으로 그냥 지수를 사고 있고 그 지수 안에서에 대한 시가총액 상위의 종목군들은 그만큼 수급이 그냥 그대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반도체 쪽을 보게 되면은 뭐 리노고,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요즘 눈에 띄는 거는 HPSP가 눈에 상당히 띄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HPSP 같은 경우에도 얼릴링 이 장비 같은 경우에 결국은 미세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많은 부분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와 함께 그리고 2026년도 실적에 대한 이 전망치 자체가 한 80% 정도 위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80%.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HPSP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종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HPSP 한번 주목해보자. 반도체 관련해서는 고무적인 전망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빠지거나 아니면 조금 상승폭이 다른 기업 대비 아쉬운 대형주는 무조건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거든요. 현대차 오늘 삼성전자의 11% 넘는 급등 마감 예상해도 상승폭은 사실 아쉽습니다. 지금 미리 조금씩 담는 전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스피 공매도 잔고 1위가 현대차거든요. 네. 공매도 잔고 수량 이런 거 체크해봤더니 공매도 잔고 1위가 현대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에 따른 이런 쇼커버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최근에 현대차가 밸류업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도요타보다도 비싸졌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자체가 주가에 어느 정도 녹아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에 대한 해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하고 닉스는 당장의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 자체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숫자로서 끌어올리는 부분이고 밸류업으로서 끌어올리는 부분 자체가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과 더불어서 현대차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반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외국계 리포트를 중심으로 지지난주부터 일정 부분은 언더퍼폼 의견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즉 비중 어느 정도 축소를 하면서 차익 실현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현대차 좀 팔기 시작을 하면서 일정 부분의 공매도 이런 물량 자체도 조금씩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기존의 에이스 3장에서 최근에는 에이스 2장이 좀 더 강해지는 가운데 현대차는 약간은 빠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 시점에서 전자 닉스 우위 자체가 워낙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 세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지금 비싸고 더 많이 올라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최근에 밸류업하는 과정 속에서 PR 자체가 11배까지 올라왔잖아요. SK 하이닉스 PR 얼마죠? 지금 5배대예요. 네. 지금 이렇게 올랐어도 5배대고 삼성전자 이렇게 올랐어도 PR이 7배대입니다. 그리고 외국계 그 리포트가 나와서 저도 오늘 봤는데 네. 2027년이 되면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죠. 네.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기업으로 올라온대요. 와. 그리고 탑5 안에 마지막에 5번째가 SK 하이닉스가 있더라고요. 1,650억 불.
즉 200조가 넘어가는 돈을 벌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2027년에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이 버는 기업 삼성전자. 불과 이제 2년 뒤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해가 26년이니까 내년이에요. 내년이네요. 내년에 삼성전자가 알파벳, 구글, 애플보다 돈을 더 많이 번대요. 지금 글로벌 17위가 삼성전자인데. 그러니까 네. 그게 1위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걸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SK하이닉스는 5위고요.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애플보다 돈 많이 버는 삼성전자 지금 팔 이유가 있을까? 저는 살 수 있으면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보다는 전자닉스 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은 일단 주도주를 계속 주목해 봐야 된다. 반도체와 전력 쪽 계속 주목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S일렉트릭 등 주도주가 지금 결코 급등은 하지만 길게 보고 넓게 보면 싼 구간이니 계속해서 저평가 종목 우리는 선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 지금 고객 투자 예탁금이 111조 원을 돌파했고요. 삼성전자가 뭐 1일 상승폭 10% 넘게 급등, 11% 급등 마감 예상되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 무려 7% 급등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에서 종가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에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어제의 낙폭을 하루 만에 되돌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하게 반등했는데요. 어제 5천선을 내주고 마감했던 코스피는 오늘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무려 6%가 넘는 강세 시연해냈고요. 오늘 장 한마디로 정리해보시죠. 하루 만에 낙폭 회복, 돌아온 외인 기관입니다. 코스피는 낙폭 이상으로 우뚝 올라왔는데요. 외인과 기관 모두 매수에 나섰습니다. 특히 매도를 이어가던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매수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낙폭을 완전히 만회해낸 오늘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함께 살펴보시죠.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또 코스닥도 4% 넘게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지수 흐름은 일중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일중부터 보시면 오전장부터 강하게 출발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폭을 더 많이 키웠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요. 현재는 6.8% 넘게 오르면서 5,288 사상 최고치 경신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보시죠. 코스닥도 오후장에 상승분 일부를 조금 내주나 싶었는데 2시 이후 다시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4.18% 상승 1144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적이었던 주요 섹터 4가지 정리해보시죠. 첫 번째 섹터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투톱이 국내 증시를 이끌어갑니다. 어제 속절없이 하락했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오늘은 보란듯이 강하게 반등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전일 하락폭 이상으로 상승했고요. 하이닉스도 90만 원을 단번에 탈환했습니다. 현재 주가 보시면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11% 넘게 오르면서 16만 7,500원으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9.27% 상승 90만 7천 원으로 역시 강세 시연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의 호재의 뉴스가 사실 겹겹이 많이 쌓여 있었죠. 1월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점도 반도체의 수출 호조 덕분이었고요. 또 글로벌 IBCT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높인 것도 반도체 호황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반도체 투톱에는 이렇게 호재가 여전한데요. 어제 하락을 딛고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섹터 보시죠. 스페이스X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늘 스페이스X와 XAI 합병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죠. 머스크는 장기적으로 AI를 확장하는 유일한 방법이 우주 기반 기술이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우주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것이라는 머스크의 구상이 엿보였습니다. 합병에 대한 기대에 국내 스페이스 관련주의 주가 불기둥을 부었는데요. 주가 보시면 스페이스X 투자 이력이 부각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상한가 마감했고요. LK 삼양도 상한가 마감, 미래에셋 증권도 24.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나노팀과 세아 비스틸리주도 일제히 10%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세 번째 섹터 보시죠. 증권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호황으로 증권주 주목받았죠. 이제는 증시의 변동성도 증권주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제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매매가 늘었고요. 또 오늘은 다시 상승장으로 거래 대금이 늘었죠. 어제는 코스피의 매도 사이드카,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인데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거래 대금 확대로 증권주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주가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앞서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받아갔죠. SK증권 우선주와 미래에셋증권 우선주 일제히 강세 보였고요. 하나투자증권, 신영증권도 10% 넘는 강세 시연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섹터 보시죠. 전력기기입니다.
말 그대로 전력 슈퍼사이클이 도래했습니다. AI발 수요 급증으로 전력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죠. 이에 따라 국내 전력기기들이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북미에서도 전력기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 전력기기 3사들이 모두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그중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LX는 작년에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요. 효성중공업도 연간 분기 실적 모두 최대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전력기기 관련주 상승불이 일제히 켰는데요. 특히 LS 일렉트릭 견조했습니다. 16.3% 상승으로 마감, 비나텍과 대한전선, 일진전기 일제히 강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한 번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하락을 뒤로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성공투자 오후 증시와 함께해 주시죠. 화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딜링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도 우리은행 임한열 연구원과 자세히 알아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도 오늘은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장중 동향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환율은 1,452원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어제 낙폭을 모두 되돌렸고 또 외국인도 순매수로 대응하면서 어제 환율 급등에 따른 충격이 오늘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달러화 가치가 소폭 하락하면서 주요국 통화의 가치가 강세로 돌아선 점도 환율 안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환율은 대체로 1,440원대 후반을 중심으로 이 방향성이 제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가 되면서 오늘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였고 또 국내 수급에서 이 달러 매수세가 힘을 이루면서 균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이었던 미국 노동시장 경제지표는 이 부분 셧다운으로 인해서 발표가 연기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관망세가 커진 가운데 달러화의 흐름을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네, 밤사이에도 달러와의 동향 좀 주시해 보시면서 외환시장 동향 내일도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임한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